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수능이 2028 수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 수학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능이 바뀌니까 그거에 맞춰서 고1 때부터 배우는 수학이 달라져요. 자, 고1 때 우리는 뭘 배우냐 하면 공통수학 1, 2를 배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수학이라는 거는 공통수학 1에서 발췌해서 만든 기본수학.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원을 살짝살짝 이렇게 발췌해서 학교마다 자기 학교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웬만한 학교들이 다 공통수학 1, 2를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수학 상하로 배웠었던 아이들이 공통수학 1, 2로 고1 때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의 대수, 미적분학 1, 확률과 통계가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인 세 과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으로 여기서는 아이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내가 이산수학이 컴퓨터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나는 이산수학, 아마 뭐 디미고나 이런 데서는 이산수학을 거의 뭐 메인으로 이제 아이들이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과목이고요. 자,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2, 3학년 때는 절대평가로 실시를 하게 되니 어머님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딱 보면 언제 내신이 가장 중요할까요? 1학년. 맞습니다. 1학년 때. 자, 그러면 1학년 때 배우는 이 수학이 어떻게 바뀌는지 세분화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학 1에서 여기까지는 고등 수학 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기 경우의 수 단원이 원래 공통수학, 고등수학 하 마지막 단원에 있었던 것이 앞쪽으로 왔어요. 자, 이게 앞쪽으로 온 거에는 엄청나게 큰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 그냥 단원만 재배열이 된 게 아니라 경우의 수 단원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가 세 과목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 수투, 확통이에요. 걔네들이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똑같이 이 세 과목을 수능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문과 학생들이 보는 시험을 문이과가 공통으로 다 보게 돼요. 그러면 미적분학은 수능에서 안 보냐? 그게 예전에 말이 많았어요. 심화수학을 넣느냐 마느냐. 그런데 결론은 안 넣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럼 미적분학은 그럼 안 배우고 대학을 오냐? 그건 아니에요. 고교학점이 되니까 아이들 미적분학을 다 이수할 수 있게 해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이 이공계나 의대다. 그러면 그 의대를 지원하려면 미적분학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과목들을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얘가 원하는 대학의 전공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 내가 고1 때부터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들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스토리가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은 이공계통이 있는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경제학과를 가거나 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수능에는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면 수능에 나오지 않으면 요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현실이 어떠냐면 수능에 나오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는 화성세마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냐면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항상 고1 때 내신을 악착같이 챙기고 고2 때 내신을 악착같이 챙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 성적이 점점점 잘 나오는 건데 어떻게 고2 때부터 뭐 나는 다 수시는 버렸어요. 정시를 위해서 수능 준비만 합니다. 이런 애들 성적 잘 나오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시는 버렸어요 라는 말은 저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변명이에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버렸어요 라는 말이지 자기가 마치 재수생처럼 진짜 수능에 올인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순혈과 조합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나는 수능에서 미적분학을 선택할 거니까 이 고등학교 공통수학 하에 있는 순혈과 조합을 안 해도 돼. 확통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말의 깊은 뜻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확률이 어려웠고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난 피하고 싶고 이거 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변명. 그래서 이게 애들이 소홀하게 다루지 못하게끔 공통수학 1의 기말고사 시험 범위예요. 자, 그러면 애들한테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아시겠죠?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순혈과 조합과 행렬. 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행렬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한 7, 8년
9년 정도 이 행렬이 없어졌었어요, 수학에서. 제가 행렬이 없어졌을 때 저희 교수님한테 가서 그것까지 여쭤봤었어요. 행렬이 그 개정교과에서 삭제가 된대요. 딱 몇 년 전에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행렬이 삭제된다. 이러니까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행렬이 삭제되지? 대학교 가면 매트릭스라고 아마 전공 그 물리 쪽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트릭스가 행렬이에요. 그리고 수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 행렬을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공계통에서 정말 꼭 알아야 하는 그 단원 과목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게 고등교과에서 사라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이게 개정됐는데 거기서 행렬이 삭제된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얘들이 행렬을 고등학교 때 안 배우고 대학교로 올라오면 그때 교수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실 건가요? 했더니 지들이 알아서 따라와야지. 교수님들 그러시죠. 학점만 주면 되니까. 지들이 알아서 공부해갖고 따라와야지. 그래서 제가 수지에서 외대부고 애들을 가르쳤을 때는 그 외대부고 애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자기네가 행렬을 안 배웠는데 그 의대나 공대를 들어가야 되니까 행렬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자기네 고등학교 때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렬이 만들어졌다. 다시 들어왔다. 이거는 수학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거고요. 행렬은 꼭 배워야 하는 단원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이번에 행렬 그걸 하면서 저희 선생님들한테 다 조사를 했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행렬을 다 배운 선생님들이고 행렬을 다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세요.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은. 왜냐? 나이가 다 30대 이상. 그래서 30대 이상이 이렇게 기뻤던 적이 처음이에요. 저도 20대 팔팔한 선생님들이 계셨으면 계셨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다 30대 이상 선생님들, 경력이 다 10년 이상이신 선생님들이시니까 행렬을 다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개정됐을 때도 자신 있게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불안함 없이 저희 학원에 믿고 맡겨주시면 공통수학 1, 2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수능의 공통 과목인 세 과목. 자, 첫 번째가 배수, 미적, 확률과 통계. 지금 문과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 수투, 확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원명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학년 때 듣게 되는 수능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듣게 되는 과목. 자, 지금으로 따지면 미적 부다기, 미적 2, 그리고 기하에 자, 여기 공간 벡터가 추가되는 내용들이 하나 조금 변화되는 내용이고요. 자, 제가 이걸 이제 정리를 했어요. 수학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핵심. 자, 첫 번째, 문이과 구별 없이 수능은 세 과목으로 본다. 심화 수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기 다 없습니다. 오늘 이때 다 모든 걸 오픈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필기할 것도 없고 심심하잖아요. 좋은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넣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필요하신 분들만 체크해서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률과 통계 과목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확률과 통계를 잘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수학의 경우의 수를 잘 해야 경우의 수에서 순열과 조합을 배워요.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1단원이 뭐냐면 원순열과 중복조합이에요. 그러면 순열과 조합을 모르면 어떻게 원순열을 해요? 어떻게 중복조합을 해요? 조합도 모르는데 어떻게 중복조합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대로 된 경우의 수 단원을 공부해 놓은 아이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수능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책 자체가 수능의 비중을 감소시키겠다는 방향이에요. 전체적으로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의해서 내가 인생 역전을 뭐 본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이 고교학점제 자체가 고등학교 때의 생활을 잘해야 거기에 플러스 수능을 해서 내가 대학을 가는 거지, 수능만 잘 보고 3년 동안 수능을 향해서만 가는 거? 이런 건 이제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현실이 우리나라 고3 애들의 현실이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이 들어가는 과목만 공부하고요. 수능 대비만 해요. 실제 저희 학원에서도 원래 주 2회씩 고2 때까지 내신 대비 되게 빡세게 하다가 고3이 되면 그게 어쩔 수 없는 추세예요. 고3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내신 대비를 해줘요. 그리고 수능 대비를 한 번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3 애들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내신을 아예 다 버리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고등학생이 되면, 고3이 되면.
그런데 이제는 교육부에서 고3을 정상화시키겠다. 지금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때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고3 때 수능 준비가 아닌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내가 나를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또 이 관점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수능 대비 안 해주겠다는 거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요즘 사실 현실은 그렇잖아요. 수시도 준비하고 어쭙지 않게 공부하는 애들은 더 고생하는 지금 시대예요. 수시 준비도 해야 되지, 내신도 챙겨야 되지, 수능도 정시 준비도 해야 되지, 거기다가 수행평가 준비까지 해야 되지. 이게 엄청난 아이들의 부담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아이들인데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잘 되면 수능에 대한 조금 이 비중이 적어지니까 수능 대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어지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다시 생각하면 학교가 만약에 이런 과목들을 제대로 개설을 못 해준다면 얘는 결국 이거를 학교에서 얻을 수 없고 또 사교육의 힘을 빌어야 되나? 이건 정말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저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는 내가 이거를 잘 이슈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되는지 그리고 고3 때까지 이거를 충실하게 하면 수능 대비까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그래서 확통 문제는 잠깐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애들이 확통을 어려워하는지 이게 수능 기출 문제예요. 제가 저번 주에 도영이 수업했던 저저번 주 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자, 이걸 읽어보시면 실제 수능 기출 문제예요.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98%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94%라고 한다. 자, 이 문제를 쑥 읽으면요. 문과 애들한테 유리할까요? 이과 애들한테 유리할까요? 문과요? 유리할까요? 유리해 보여요? 아니요. 문과 애들은요. 방문과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식을 어떻게 풀지? 식을 못 풀어요. 문과 애들은 식은 세워요. 근데 그 식을 못 풀어요. 그리고 이게 기호의 학문이다 보니까 기호를 해석해야 되는데 수학이 하나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왜? 수학이니까, 수식이니까. 수식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애들이라. 그래서 문과 애들한테 불리하죠. 어려워해요. 문과 애들이 확통을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려워해요. 그럼 이과, 기미과 문제가 너무 길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국어 문제야? 자, 이과 애들은 일단 문제가 길면 읽지 않습니다. 이과 애들은요, 도형이 있으면요, 문제를 읽지 않고 도형으로만 가요. 그런 사가 항상 틀려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요, 선생님 저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문제만 읽어줘요. 자,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에요? 아니 문제에서 그렇게 써있는데 안 읽은 거예요. 처음 출발점이 3인데 저는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어요. 왜? 상상력이. 그래서 이 이과 애들은 문장이 좀 길어지면 이걸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다 보니까 결국 확률과 통계는요, 문이과 애들한테 다 힘든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힘든 확률과 통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